안녕하세요. 고건영입니다. 오늘은 자금성 전각들의 다채로운 색깔 중에서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이 가지는 위력과 그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금성에 처음 발을 들이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강렬한 붉은색 벽과 황금빛 찬란한 황색 기와이지요. 중국인들은 이것을 홍치앙황와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색깔은 자금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중국 황실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붉은색은 예로부터 행운과 경사, 번영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악귀를 물리치고 재앙을 막아주는 벽사의 의미도 담고 있지요. 황제는 붉은색을 통해 자신의 권위와 강력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성의 지붕을 덮고 있는 노란색 기와는 오직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특권의 색입니다. 중국에서 노란색은 중앙, 즉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며 오행 중 토에 해당하는 만물을 길러내는 대지의 색을 말합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황제를 하늘의 아들, 즉 천자라고 여겼어요. 황제가 곧 땅과 같고 땅에서 만물이 자라듯 황제의 통치 아래 백성이 평화롭게 번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은 황제의 지고한 권위와 신성함을 나타냈으며 그 어떤 백성도 사용할 수 없는 금지의 색이었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노란색 기와가 덮인 궁궐에 거주하며 천하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색은 건축물의 지붕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에 황제를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제가 특별한 신하에게 선물한다는 황마궤, 황마과인데요. 황마궤는 이름 그대로 화려한 황색 천으로 만든 덧조거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황제의 총애와 권력의 분배를 나타내는 정치적 상징물이지요. 황마궤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황제가 그에게 주는 최고의 상으로 그는 바로 권력 중심의 일원이 됩니다. 신하가 상으로 황마궤를 받으면 황마궤를 입고 말을 타고 황궁을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마궤를 받았다고 늘 아무 때나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집안의 사당 높은 곳에 걸어두었다 조정에 중대 의식이 있을 때만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나라 말기 유명한 중신 이홍장과 황마궤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고 전설적인 색채마저 띠고 있는데요. 태평천국 운동이 가장 격렬하던 시기에 이홍장은 회군의 지휘관으로서 여러 차례 태평천국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 전투에서 이홍장은 뛰어난 지휘 능력을 발휘하여 여러 차례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는 태평천국군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전과는 빠르게 베이징으로 전해졌고요.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서태후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녀는 이홍장이 군사적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생각해서 황마궤를 하사합니다. 이홍장이 하사받은 황마궤를 입자마자 병사들은 기뻐하고 사령관들은 줄지어 축하하러 왔으며 온 군영이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황마궤는 이홍장 개인의 명예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조정이 회군 전체를 인정한다는 상징이기도 했지요. 그 이후로 이홍장의 지위는 날로 높아졌고 점차 외교 사무도 처리하는 등 청나라 말기 가장 영향력 있는 권신 중 한 명이 됩니다. 이 황마궤는 이홍장이 평범한 장소에서 걸출한 대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1895년 3월 24일 이홍장은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시 황제가 특별히 파견한 사절로 황마궤를 입고 갑니다. 이날 이홍장이 담판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의 극단주의 청년 코야마 도요타가 쏜 총탄이 그의 왼쪽 뺨을 관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상은 모면했지만 충격과 함께 선열이 솟구쳐 올랐어요. 관복은 피로 물들었고 입고 있던 황막에도 피가 흥건하게 되었습니다. 황막에는 한때 그에게 황제의 가장 높은 신임과 명예를 안겨주었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은 경악했고 서둘러 이홍장의 상처를 지혈하고 옷에 묻은 피를 닦아내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홍장은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지시했지요. 씻지 마라. 이대로 두어라. 왜 그는 피 묻은 황마괴를 씻지 말라고 했을까요? 황마괴는 황제의 은총을 상징하는 정치적 상징물입니다. 그 옷에 자신의 피가 묻었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 황제를 위해 자신이 이토록 피를 흘리며 노력했다는 충정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패전국의 대표로서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황제에게 고하고 불가피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보고서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황마개를 통해 청나라 황실의 독특한 포상문화와 그 뒤에 숨겨진 권력의 역학관계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황색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황마개는 황제가 자신의 가장 신성한 상징색을 특별히 하사함으로써 신하에게 베푸는 최고의 영예이자 그 권위의 일부를 잠시나마 빌려주는 상징물입니다. 시간이 흘러 황마괴의 가치가 퇴색하고 청나라가 쇠락했지만 황색이 황권을 상징하는 의미만큼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자금성의 지붕 위에서 그 건재함을 드러내고 있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